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일용 리서치야. 오래간만에. 아침에 자료 쓰고 있는데 막 급하게 쓰고 있는데 오늘 리뷰 기업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지금 왜냐면 네. 오리온이라는 회사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숫자는 좋아지는 거는 오늘 숫자로 확인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회사는 매달 실적을 발표하니까 또 모르던 사실은 아니었고 네. 그냥 잘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 가느냐가 좀 궁금한 것 같고, 그럼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여튼 이 숫자가 계속 나온다면 사람들이 계속 보유해 갈 가능성이,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 되는 거니까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숫자 나오는 거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찾아다니다 보니 오리온도 좀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종목은 아닌데 왜들 이렇게 좋아하지? 아까 얘기했던 거 왜 이렇게 다들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죠? 매니저들이. 그냥 호불호가 갈린다고 음. 보시면 되고, 사실 그 이제 투자자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다가 한번 탁탁 터뜨려 주는 게 좋은데 매달 너무 자주 나오니까. 네, 매달 실적을 발표해 버리니까 음. 그래서 뭐 그냥 다 공개된 느낌이라서 그래서 싫어하시는 근데 분들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정보가 투명해지는 장기 투자자가 선호 늘어나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후에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리온 할 때 오늘 18만 원 TP 제시했는데 그냥 우리 심지현 연구원 생각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오리온 9월 실적까지 발표되면서 잠정 실적, 그러니까 월간 합산 기준으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매출액이 13% YOY로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6.8%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 기존 추정치 대비 그 추정치라던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살짝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기존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추정을 했던 것보다는 월 실적이 계속 발표되면서 계속 눈높이가 상승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도 꾸준하게 상승해온 종목이고 또 이제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이 내식 수요가 또 제 예상보다는 좀 길게 지속되고 있어서 3분기까지도 여전히 견조하게 좀 수요 우위 상태이고, 또 이제 특징은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같이 주요 시장 중에서 전체 시장, 스낵 시장이 확장되는 가운데 이런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까지 이어나가고 있어서 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리온 하면 떠오르는 게 꼭 국내 내수에 치우친 음식료 종목이 아니라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건 엄청난 모멘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점유율 늘어난 걸 가장 큰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보고 그 있고요. 얘기를 더 자세히 해달라는 거죠. 이 기업을 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음식료 전체 그 프리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성장할 기업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조건이 뭐 히트를 쳤다던가 이런 이유로 해서 MS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오리온이 MS가 가장 좀 좋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걸 국가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자면 먼저 한국은 매출 6.3, 영업이익 3.2% 성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기존 잘 팔리던 제품에서 맛을 좀 더해가지고 익스텐션 제품에서 내수 성장을 좀 많이 견인을 했고, 그 외에 채널별로 또 따로 나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카스테라 대용량이라던가 이런 대용량 제품의 니즈가 늘어나는 이제 네. 뭐 한림장 같은 데 이렇게 큰 게 담아 파는 거죠. 네, 그게 그거 사가지고 먹지 않고 다 버리던데. 오케이. 네, 특히 국내에서 온라인 채널이 YOY 67% 성장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언택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리온은 중국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중국에서 일단 매출이 14%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그것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약간 눌렸던 이유가 뭐냐면 오리온은 다른 음식료 기업들이랑 다르게 이런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또 매달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썼는데
이런 성장에 대한 투자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살짝 낮아졌지만 이거는 21년도에 되돌아올 만한 투자 비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MT 채널 내 거래 중인 편의점이 올해 2,700개 정도로 확대되었고 현재 한 1,900개 정도의 경수상과 거래 중이라서 채널도 확대가 좀 이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놀이 비율이 그 작년에 낮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년 베이스가 좀 이제 높아서 지금 좀 적게 늘어나 보이는 건 있지만 절대값 기준으로는 예상보다 좀 많이 늘었고 이제 중국 그 아직 MS 그 닐슨 데이터가 공개되지가 않아서 MS를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각 카테고리 뭐 비스킷이라던가 파이 주력 카테고리에서 MS가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2분기 그 리뷰 자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경쟁사가 그 카테고리를 좀 몇 개를 포기하고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어디죠?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 달리라고 해서 뭐 파이 이런 걸 이제 하던 걸 포기하고 다른 뭐 빵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넘어갔던 그런 리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경쟁사가 그 경쟁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MS가 꾸준하게 이런 측면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러시아가 신시장이 굉장히 매출이랑 영업이익 성장률이 큰데 각각 베트남 매출 영업이익 18%, 22.8% 성장을 했고 이 국가도 역시 신제품 통해서 매대 강화하고 있고 또 이제 물류 총판에서 딜러 체제 전환, 영업이익 변화 등으로 인해서 마진도 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매출 16%, 영업이익 45% 성장하면서 굉장히 높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그 최근에 유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루블화가 그 좀 변동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루블 평가절하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성장을 했고 실제로 이 평가절하 효과를 제거한 현지통화 기준으로는 매출이 27% 상승을 러시아에서 뭘 많이 먹어요? 오리온 거를? 초코파이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아직도? 네. 나 솔직히 초코파이보다는 롯데 그게 더 맛있던데 몽블랑이 아닐까? 거기는 그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랑 베트남이 상당히 MS가 많이 네. 크네요. 그래서 베트남도 MS가 좀 굉장히 빨리 올라온 네. 국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초코파이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익스텐션 제품 라즈베리 맛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맛으로 내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초코파이 그거를 출시를 할 때 기존 초코파이의 그 수요가 안 깎인다고 해요. 카니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익스텐션 내는 대로 수요가 잘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신시장 이런 쪽에서 매출을 견인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초코파이와 비슷한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의외로 외국에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더 맛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베스트셀러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신규 잼파이도 러시아에서 수출 이렇게 내고 있고 그래서 4분기도 계속 신제품 라인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리온에서 올해가 러시아 다제품군 체제의 원년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좀 더 목표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분기가 이랬다 이런 흐름 리뷰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음식료 업체들을 지금 볼 때 음식료 업체들이 올해 굉장히 그 이익이 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베이스가 형성되어서 내년까지도 좀 잘 나올 업체가 뭐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은데 자료 보니까 글로벌 피어들을 좀 표시해놨네요. 네 이제 사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이런 경쟁사들이 못해서 올라온 것도 좀 컸어요. 근데 예. 근데 3분기에는 경쟁사들이 다 회복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렇게 호실적을 냈고 앞으로도 뭐 이제 마케팅은 계속 들어갈 거지만 그거를 비용이라는 개념보다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께 결국 오리온을 좀 좋게 보신 분들의 포인트인데 네. 처음에는 그냥 뭔가 좀 다 남의 부진이 기회가 됐을 뿐이다 봤는데 계속 이 실적이 지속 가능해지니까 네. 자체적인 구조적인 경쟁을 가진 거 아니냐 생각도 하는 거고 최근에 뭐 원재료가 좀 올라오든 뭐 하든 꾸준한 것 같아요 이익이
그건 맞나요? 이게 네, 이게 생각보다 왜 더 그런 꾸준하고 거예요? 전에 오리온이 그래도 플러테이션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이 꾸준히 일단 전체 스낵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리온이 중국 매출이 거의 뭐 60, 70 그 사이 정도 될 만큼 굉장히 큰데 중국 시장 내에서 특히 외국 과자 그 외국 스낵의 선호도가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빨리 늘어나면서 시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MS까지 상승하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고급 과자 약간 우리나라 과자 우리가 옛날에 그 뭐죠 그 아이스크림도 많이 넣어먹고 하는 미국 과자 뭐죠 초코 칩 사이에 그거 들어있는 거 빨리 하여튼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오리온 과자를 선호하는 거네요 이걸. 네, 뭐 경쟁력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좀 계속 확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유통 채널도 매달 더 좀 많이 넣고 이런 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오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오리온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이 베이스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내년까지도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구간이고 MS도 내년까지 쭉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서 내년도 이익이 상승한 선별 가능한 음식료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말까지 남은 신제품 출시 계획도 좀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경쟁을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좀 빡세게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뭐 4분기나 그리고 내년 때 비용을 좀 제한적으로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익률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음식료 탑픽이 뭐죠? 저는 제일제당 제일제당 말씀하시겠죠. 네. 하나 궁금한 음식료 업종에 얼마 전에 곡물 가격들이 좀 많이 좀 움직이고 네. 있잖아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곡물 가격 플러스 요새 원화가 좀 강해졌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네네. 음식료에는 그래서 그 곡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곡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식품 가격 지수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 단에서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가격 지수 자체가 국내도 많이 올랐고 해외 식량 가격 지수도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곡물 재고도 넉넉하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곡물가도 그렇게까지 이제 폭등한 수준은 아닌 좀 안정적인 수준에서 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 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옛날에는 이게 곡물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간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 각 기업들이 그 곡물가 해지를 통해서 대부분 가격 영향을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기업 자체가 그 해지를 네. 다 해놓으니까 영향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특히 뭐 라면 기업은 소맥 쓰고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런 소맥 가격 좀 해지를 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IR 업데이트를 받을 때 예상외로 곡물가 이런 거보다는 원당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 원가율이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그것도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드한 스타일이니까 원화가 강해진 거에 대해서는 원화 강해진부터 음식료 옛날에 좋지 않았나요? 네네. 지금은 근데 별 영향력이 없나요? 환도 사실 거의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그 없어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요즘은 그거보다 기업이 그걸 다 관리하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느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톤이 관리 능력이 많이 개선된 거 아니겠는가? 너무나 좋게 보는 건가요? 네, 이것도 제가 이닛 했을 때 1월에 이닛 자료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었는데 한 15년 이전까지는 좀 옛날의 음식료들은 제조 원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면 그 15년 이후에 최근 음식료 그 사이클은 그 제조 원가 단에서 오는 영향이 줄어들고 오히려 판관비 쪽에서 오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원가 때문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도 가끔 이제 주린이 분들이 들어오니까 많은 책도 읽고 막 접하시다 보면 막 원화 강세 수혜죠 음식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교과서적인 공식을 좋아하시는데 그냥 그런 거보다는 어느 기업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관리는 못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굉장히 실적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근데 오리온은 상당히 관리를 잘해 왔는데 결국 관건이 남은 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면 좋아지는 건데 그게 MS겠죠. 네. 많이 팔고 있으니까 주가는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 장이 좀 불안불안해서 결론적으로 오리온 결론 내주시죠. 우리 심재님.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오리온을 봤던 시각보다는 좀 더 좋게 시각을 올린 상황이고, 이제 사실 목표 주가 18만 원이 다른 분들 목표 주가에 비해 살짝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이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년을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제 전에 심지현 연구원이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약간 말을 하면 당황한 티가 있었는데 오늘 표정은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는 거지? 빨리 끝내고 가서 일해야 되는데 글 써야 되는 표정이어서 빨리 보내드리고 오리온은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거예요. 심지현 연구원은 이제 매크로 쪽도 보고 다 하셨다 보니까 장기 투자 수없이 요새 언론에서 떠들어요. 그건 정말 장기 투자할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주식을 장기 투자하려면 그 기업이 주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봐야 되고 경영진도 봐야 되고 또 이익을 어떤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위한 어떤 관리 능력, 리스크 관리 그것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걸 찾다 보면 굉장히 기업들이 좁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리온도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걸 하는 건데 저는 약간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네,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데 오리온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익을 그래도 잘 유지해오는 기업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네, 유지도 하고 뭐 이제 꺾일 것 같았는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한 번 더 레벨업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지켜봅시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더 요즘은 이런 리서치로 독립되면서 그냥 제가 있는 질문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뭐 저희 생각에 틀릴 확률도 매우 많으니까 뭐 저희가 답은 줄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난다. 진짜로 가정대로 많은 분들이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의 의견이죠. 근데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의 폭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보고 뒤져보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종목들을 찾았을 때 정말 장기 투자에 부합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오리온도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좀 자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